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윌럭의 배성훈입니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서 가져왔습니다. 비즈니스 지속과 성장을 위한 콜드체인 관리. 왜 콜드체인 관리가 비즈니스의 지속과 성장을 이끌어내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한번 가볍게 소개 좀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 콜드체인이라고 하고 제가 1번으로 규제를 먼저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그리고 규제는 콜드체인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쭉 한번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 이후에 물류의 공급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냉동 분야의 경우에 2020년도 1,584억 달러에서 연평균 7.6%씩 성장을 해서 2025년에는 2,28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냉장 분야 또한 좀 성장을 쭉쭉 계속하고 있는데요. 2020년 753억 달러에서 연평균 8.2%씩 성장을 해서 2025년에는 1,117억 달러로 그 시장 규모가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런 백신에 대한 도입 과정에서 콜드체인이라는 용어가 매일 이제 뉴스에 오르고 내리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좀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콜드체인이 아니라 뭐 신선 물류, 저온, 항온, 정온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좀 혼용이 됐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뭐 IT나 설비, 뭐 농식품, 의약품은 물론 일반인들께게도 이 콜드체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우프게도 사실 아직도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콜드체인이 뭐 블록체인, 비트코인 중에 하나냐 뭐 이런 이제 우픈 이야기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 갈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장입니다. 신선식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런 콜드체인 쪽에서 이제 코비드의 확산으로서 바이오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의약품으로만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2021년 의약품 생산 실적은 25조 4,906억 원으로 2020년도보다 약 3.8% 정도 성장을 하였고요. 수출 실적은 11조 3,642억 원으로 14%, 수입 실적은 11조 3천억으로 약 31%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의약품 생산 실적은 지난 이제 5년간 그 같은 이제 연평균 성장률은 한 5.8% 정도로 평상시 이제 제조의 성장률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쪽 포인트 보시면 2022년도 세계 콜드체인 의약품 시장 규모를 보면은 약 한 3,880억 달러 정도로 오늘자 환율로 치면은 하나로 약 544조 정도 되는 이런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약 1조 3천억에서의 약 30%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콜드체인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됐던 트리거 역할을 한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2020년 10월에 발생했었던 상온에 이제 백신이 노출됐던 사건이었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이런 백신을 담았던 이 상자를 상온에다가 꺼낸 사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상온에다 꺼내놨을 때 이 백신이 이슈가 이제 문제가 생긴지 모르고 그대로 담고 유통을 했다가 되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걸 맞으셨던 노인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는 사태도 있었었고 많은 후유증을 남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그 백신들이 좀 많은 폐기 처분이 또 되는 사태가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바이럴을 좀 타게 됐었었고요. 많은 관심을 끌게 되면서 또 이슈가 됐던 게 해당 백신을 운반했던 그 상자가 그 종이 박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였던 게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백신 박스였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사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업체는 사실 명시된 규정을 어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법령을 따르면은 제가 이제 기록을 좀 남겨놨는데 생물학적 제재 등을 수송함에 있어서 그 수송거리, 수송기간 등을 고려해서 수송 용기를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사건과 동일하게 판매자가 냉장, 냉동 이런 차량으로 직접 수송하는 경우에는 수송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냉동, 냉장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것만으로도 의약품 수송에 대한 규제를 충족시킬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전용 수송 용기가 아닌 아이스박스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또 옮길 수 있는 그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이제 온도를 유지함에 있어서 검증이라는 그런 단계와 그런 장치가 그런 법안에서 누락이 되면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놓였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실 콜드체인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유튜브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차량에다 달고 다니는 이런 타코메타에서도 유튜브에서 타코메타 조작만 쳐봐도 정말 이제 조작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설명이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뭐 1년 전, 2년 전, 3년 전, 8년 전 매번 터지는 타코메타 조작 사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콜드체인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운송자라든지 혹은 수령자에 대한 인지 그리고 교육 부족으로서 인해서 이 체인이 손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각지대로 인해서 콜드체인에 대한 현실은 사실은 그렇게 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통계도 있었었는데 통계 자료도 있는데 전에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제 신현영 의원이 발표한 이런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1년 2월부터 7월까지에 폐기됐던 코로나 백신은 총 8,886회분으로서 이 중 대다수인 86% 정도가 온도에 의해서 폐기 처분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했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콜드체인을 강화해서 안전성을 기르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모아지기 시작했었고요. 기존 규제에 대한 허술함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의약품에 대한 이런 의약품 콜드체인에 대한 인식은 결국 이제 정부는 이제 2022년에 의약품 콜드체인 망에 대한 이런 규제들을 또 새롭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화된 생물학적 제재 등의 제조, 판매 규칙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분리해서 나눠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송용기 단위의 온도 측정 그리고 모니터링입니다.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재를 움직일 때 그런 운송하는 차량 이외에도 수송 설비에 자동 온도 기록 장치를 무조건 이제 넣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수송 용기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 온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설치된 온도 기록 장치는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받아야만 하고요. 그리고 판매자는 출하, 수송, 입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적정 온도를 준수했는지 그 출하 증명서에다가 기록을 남겨야만 하고, 인수자는 그런 해당 물품과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그 상태들을 직접 확인한 후에 서명 그리고 날인을 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법령으로 보면은 철제나 뭐 스티로폼 박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법안에서 상당히 많이 강화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고, 상차, 운송, 하차, 반송, 회수에 이르는 이 전 과정에서 온도를 준수하고 있었는지 기록함으로써 사고를 좀 최소화해야 하고요. 인수자 역시 생물학적 제재의 출하 증명서 내용이랑 그런 인수하는 시점에서의 그 온도 기록 데이터 값을 직접 비교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모든 증명서에 대한 기록은 2년간 보관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생물학적 제재 등의 판매 그 출하 증명서를 이전 것과 현재 이제 바뀐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정부가 어떠한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수 확인을 위한 정보, 그리고 온도 기록과 보관, 그리고 관리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생물학적 제재뿐만 아니라 냉동, 냉장 의약품까지 그 관리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최소 1회 적발 시 3일에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 정지를 당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이렇게 규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지금 현장을 좀 돌아다녀 보면은 아직도 이 규제를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표는 저희가 1월에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했었던 이제 이런 수송 개정에 대한 인식조사 표인데요. 그 결과에서도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개정령안 시행 이후에 저희가 했던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에 대한 이런 법령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적지 않았고, 인지를 하더라도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가이드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약품, 그런 제약 쪽에서의 기업들은 좀 동일한 출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한 강화된 법령에 대해서 맞춤 프로세스와 설비들을 구입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국내에는 이제 표준화된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관련 체계가 좀 제대로 정립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면서 이 콜드체인에 대해서 구축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냈던 좀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은 업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빠르게 이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은 종근당은 처음에 이제 본인들이 풀 콜드체인망을 갖췄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저희에게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프로세스 한번 좀 점검해 보시죠 라면서 이제 접근했었고요. 그런 컨설팅 환경에 대해서 체크해 보면서 데이터를 수집해 본 결과에 그동안 이제 보이지 않았던 구간들에 대해서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창고에서 운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 과정이 그 불투명하다는 것들을 찾아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비 냉각을 거친 다음에 저온 창고로 이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패키징되어 있던 그 물품의 온도가 바로 그 적정 온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예비 패키징을 한 다음에 그런 이제 운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동안에 그 온도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구간들을 몇 군데 찾아냈던 것이죠. 그 최종 도착지에서 온도가 적당한 이제 온도 값을 이제 유지했더라도 패키징되어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한 상태가 그런 최상의 상태인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쪽 구간에 대해서 어느 구간에 대해서 좀 이제 크랙이 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서 완전한 이제 풀 콜드체인망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근당은 그 과정에서 이제 배송 준비, 피킹, 패킹, 출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업무가 이제까지는 수작업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최대 그 제약사로서 다루고 있는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거기에 대해서 투자되는 이런 업무에 투자되는 시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력들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런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 로고에 대해서 이런 작동과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 때문에 휴먼 에러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불안정한 요소들은 어떻게 보면 콜드체인 관리와 품질의 저하로서 굉장히 저하됨으로써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윌로그는 이런 이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종근당 프로세스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었었고 그 프로세스를 문제에 대해서 개편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 이제 자동 온도 기록 장치랑 이제 거기에 연계한 소프트웨어로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근당은 그 프로세스의 변화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강화됐던 이런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고 좀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데이터를 위해서 제품을 일일이 등록해야 된다든지 관리했던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 투입되는 시간들 그리고 인력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점들에 대해서 물류 담당자들은 점점 이제 일감들이 저런 업무들이 자연스럽게 줄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산성이 2배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이오 이야기가 좀 길어졌었는데 콜드체인에 대한 그런 중요성들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산업에만 있지만은 않습니다. 바이오 못지않게 신선식품 산업에서도 콜드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3년에 그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이 그 하나의 예입니다. 정부는 신선식품 등에 대한 이런 식품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그래서 많은 식품 제조기업들이 이 법률을 대응하기 위해서 또 프로세스를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보면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되게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유통기한이라는 말은 한국과 미국에서밖에 쓰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신선식품 콜드체인망 관리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제조, 유통사들 이런 제조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을 타서 콜드체인망에서의 블라인드 스팟들을 찾아내고 거기서 촘촘하게 메꿔가면서 더 안전한 식품 유통망 관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 표시되면서 식품의 수명들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유통기한에서 이런 이제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서 유통기한은 한 60에서 70% 정도, 소비기한은 한 80에서 9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즉 이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훨씬 더 긴 시간으로서 이제 체크가 되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한국 소비자원
그 연구 결과 우유는 유통기한이 10일에 불과했었지만 소비기한으로 보면 50일 정도, 그리고 식빵 같은 경우에는 20일까지 늘어났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식품 폐기물이 줄어들면서 식품 폐기물 또한 절감될 것으로 이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단순히 이제 시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소비기한 제도의 도입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가 힘든 부분과 있고, 또 식품 폐기물 감소 또한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기한을 정하는 기준, 소비기한 내 식품이 상하거나 변질되는 이런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소비기한 대응을 위해서 기업들은 먼저 푸드체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유통 쪽에서의 과정을 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유통 과정 중 변질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많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품의 유형별로 그런 보존에 대한 온도, 그리고 멜팅점들이 다 다릅니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려면은 다양한 제품 유형별로 보존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고요. 그런 유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유통, 특히나 운송 과정에서 이러한 이제 보존 온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보관과 제조 과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소비 기한 내에 식품이 상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와 유통사, 제조사 사이에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죠. 이는 이제 소비자 불만 처리, 그리고 원인 파악을 위한 비용들, 거기에 대한 시간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비기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적용하려면 기업들은 단순히 이러한 기간들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그리고 온도를 함께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소비기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그 콜드체인 모니터링 솔루션은 사실 누구나 좀 이해할 수 있게 쉽고 그리고 완벽하게 콜드체인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품의 이제 빈틈없이 데이터 수집, 그리고 쉬운 확인, 운송 형태에 따른 이런 제품 단위의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물류 프로세스 관리까지 기업에 맞는 그런 표준 프로세스를 정립해 갑니다. 결국 콜드체인 관리는 표준 체계를 정립해 가고 이런 물류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고 고객의 컴플레인, 폐기, 반품을 최소화시키면서 물류의 비용 절감과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콜드체인 관리는 비즈니스의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는 체계가 됩니다. 고객들은 윌로그를 경험한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윌로그는 제약회사를 비롯해서 의료, 신선식품, 배터리, 디스플레이, 특수물류 등 다양한 이제 산업들과 그런 기관들과 함께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가면서 의미 있는 좀 데이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류 흐름이 투명해지도록 안전한 콜드체인망이 연결되도록 윌로그는 오늘도 열심히 커넥팅 더 닷을 해가면서 그 길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윌리얼 로그인 윌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